그리고 이제 작년에 저희가 이제 쌍방울과 KH그룹, 뭐 이낙연, 뭐 이런 것들 계속 보도를 했었죠. 네. 네, 그러면서 이런 보도도 했었습니다. 김성태 수양 어머니, 그리고 그의 조카 최형석, 그 쌍방울 부회장의 KH그룹 경영에도 관여를 네. 했다. 저 조카 최영석은 우리 변호사님 이름 좀 들어봤습니까? 예, 들어는 봤어요. 예. 그러니까 저 조카 최영석이 아까 그 임필순 씨가 자꾸 얘기하는 가운데 우리 조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조카가 김성태하고 같이 대북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업들 인수하고 그런데 등장했던 분으로 추정이 돼요. 이분이. 근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이 최영석 씨가 한때 쌍방울 부회장 이름으로 모 단체 대표에게 축하난을 보낸 게 나왔고, 그렇죠. 또 쌍방울에서 부회장으로 잠깐 있었다는 걸 인정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김성태, 그러면 쌍방울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 다음에 살짝 보니까 어디 가 있나 봤더니 KH그룹의 IHQ라고 하는 기업이 있거든요. 예, 거기에 감사로, 상근 감사로 가 있더라고. 근데 상근 감사로 있는 그분을 또 제가 찾아갔더니 부재 중이시래. 어디냐 그랬더니 쌍방울 사옥에 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쌍방울과 그냥 그 KH는 사실상 뭐 형식적으로만 분류되어 있던 거지. 네. 가족이나 그래서 다름이 없는. 쌍둥이라고 비유를 네, 했어요. 그러니까 몸통은 하나다. 한 몸이에요. 네. 그러니까 거의. 예. 머리만 두 개로. 네, 그런 한 몸뚱인 이 배상윤이 이제 드디어 대북 송금은 이재명이 아니고 결국 그냥 주가 조작을 위한 사업이었다라고 하는 걸 지금 오늘 커밍아웃한 겁니다. 네, 왼쪽에 저 인물이 배상윤, 오른쪽에 머리가 짧은 사람이 바로 김성태 이렇죠. 저러면 저 김성태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끝까지 검찰에 이제 협조하고 자기 진술이 맞다라고 계속 뭐 주장을 하겠죠. 김성태는 아마 번복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죠? 예. 번복은 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아마 배상윤은 자기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또는 증언들을 더 내지 않을까요? 그 쌍방울과 KH그룹이 실제로 북한과 했던 사업들, 그리고 북한과 체결했던 계약서들이 있습니다. 뭐 들리는 얘기를 하면 한 12개 정도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니까요. 그 계약서 내용만 공개가 돼도 이게 실제적으로 쌍방울의 사업이었지 그 경기도와는 상관없다. 이런 게 나올 거고요. 아마 KH그룹도 해당 자료를 다 갖고 있을 테니까 이런 자료들이 뭐 공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김성태하고 그 KH그룹의 또 배상윤이 서로 또 진실 공방 서로 치고받는 또 그런 모습들도 예상이 좀 돼요. 네. 근데 자칫 샴상동이 이게 분리 수술 잘못하다 보면 둘 다 죽거든요. 그건 진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쌍방울 한번 좀 내일서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취재를 해봐야 되겠네요. 오늘 나온 내용들 중심으로. 자, 지금 이게 이제 그 SBS에서 2023년 1월에 보도했던 거예요. 판도라의 상자 김성태의 입 이러면서 또 다른 키맨 배상윤 입국은 언제냐. 이게 2023년 1월이네요. 이게 이번에 보도된 게 아니에요. 2023년 1월입니다. 저 때만 해도 언론들이 배상윤을 주목했어요. 그죠? 그렇죠. 그게 정상이죠. 그죠? 김성태, 배상윤을 같이 봐야 됩니다. 저 2024년 1월 달이면은 저게 김성태가 그 태국에서 압송돼 온 직후죠. 그때입니다. 직전인가요? 직전이에요. 1월 말에 직후죠. 직후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김성태는 잡아왔으니까 이제 또 다른 배상윤은 어떻게 할까? 이제 이렇게 기사. 저 때만 해도 언론이 제정신이었던 거죠. 근데 1월 말인가 김성태가 말을 뒤집죠. 좀 시간이 걸리긴 합니다. 조금 더 걸리는군요. 그래서 김성태가 말을 뒤집으면서 검찰이 회유된 걸로 보이죠.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이재명 본 적도 없다. 그렇게 부인했었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몇 달 있다가 이제 진술을 번복을 하죠. 진술 번복. 근데 저는 이런 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제 시나리오입니다만 변호사님 어때 보이세요? 김성태는 검찰이 이제 압송해서 데리고 온단 말이죠. 근데 김성태 붙잡을 수 있는 검찰의 이제 국제 수사력이라면 배상윤 정도 못 잡아들이는 거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제 추정입니다만 김성태에게는 사전에 접근을 해서 김성태가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거짓말을 해줄 수 있겠구나. 검찰을 쪽에 유리하게 이재명에게 불리하게 뭐가 협의가 됐으니까 김성태는 데리고 온 거고 배상윤은 끝까지 이거 검찰 쪽에 협조 안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괜히 못 잡는 척 그냥 계속 그 해외에 방치해뒀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론하고 있거든요. 변호사님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제가 파악한 내용은 네. 그러니까 뭐 제가 파악한 내용입니다. 팩트라고 할 수는 없고요. 우선은 이 사건이 쌍방울의 그 변호사비 대납 사건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검찰이 최초에는 쌍방울 쪽을 좀 더 그 예의주시했던 걸로 보였고 그 다음에는 실제로 검찰이 그 태국에서 그 도피 중이던 그 김성태 측과 협의는 했던 걸로 보입니다. 네. 협의는 했었는데 그 당시에 검찰 내에 계파가 2개가 있었고 그 중에 뭐 A와 B로 하겠습니다. A 쪽이 협의를 하고 있었고, 근데 A 쪽에 협의하는 것을 놓고 이제 윤석열에 대한 그 공을 세우기 위한 경쟁 속에서 B 쪽이 A 쪽이 협의를 해서 송환돼 와버리면 김성태 송환의 공을 뺏기니까 협의되기 전에 김성태를 먼저 이제 송환시켜 버렸다라고 해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래서 이제 김성태가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송환됐기 때문에 초반에는 들어와서는 나는 이재명 모른다 이렇게 부인을 했고, 근데 들어와서 이제 한두 달 정도 이제 그 협의를 하고 회의하는 과정 속에서 김성태가 이제 태도를 바꿨고 바꾸면서부터 이제 그 모든 이제 사단이 발생하기 시작을 한 거죠. 배상윤은 아무튼 계속 그 저렇게 해외에 체류하게 놔뒀던 게 검찰의 적어도 작전이 아닌가. 왜냐하면 김성태와 배상윤이 증언이 일치해야 이화영 부지사를 유죄로 몰고 갈 수 있고 이재명 대표도 처벌시킬 수 있는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배상윤의 해외 도피를 방치한 것이 아닌가. 저는 지금까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마침 또 공교롭게 또 SBS 기자에게 좀 연락이 왔단 말이죠. 근데 SBS는 항상 이렇게 검찰과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끈이 닿는 기자들이 좀 제법 있기 때문에 지금 뭔가 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배상윤은 뭐 안 잡은 건지 못 잡은 건지는 여전히 이제 의문이 있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어느 순간 이제 경우 김성태의 진술만을 가지고도 이재명을 엮어놓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었을 것 같고, 괜히 긁어부스럼한다고 또 배상윤이 들어오게 되면 또 진술이 엇갈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아예 배상윤은 그냥 방치 상태에 뒀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쌍방울 대북 송금 사업에 왜 갑자기 KH가 나오냐, 이제 의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저희가 설명을 간단히 좀 드릴까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자, 쌍방울은 광림과 나노스가 있고요, 계열사로. KH그룹은 KH건설과 장원테크를 계열사로 두고 있죠. 아니 뭐 계열사는 많은데 대북 송금 관련해서는 쌍방울은 이제 저 나노스가 주축이고, 그리고 KH그룹에서 아까 설명했던 대로 장원테크하고 KH건설 이렇게 있었어요. 결국 요 기업들이 같이 공존해야 대북 사업은 사실 가능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검찰은 저 나노스 쪽만, 쌍방울 쪽만 이제 부각을 시켰던 거. 그리고 배상윤 쪽은 수사망에서 제외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검찰에서 뭐 이미 증거로 확보했던 거긴 한데, 그 김성태하고 배상윤이 2023년 1월 달에 이제 북한하고 처음 만나서 협약식 체결할 때 그때 두 사람이 같이 갔잖아요. 그죠? 같이 가서 이제 거기서 북한 인사들하고 만나서 막 그 인사하고 뭐 축사하고 기념사진 찍고 이러는 가운데 이 배상윤을 KH그룹이라고 안 하고 장원그룹 회장 이렇게 호칭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랬던 걸로 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장원이라고 하는 데가 그 북한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축 역할을 했었던 기업이었던 거죠. 북한 마그네슘 가공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밑에는 이제 KH건설은 채굴하고 장원테크는 가공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이 대북 송금의 실체를 정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배상윤에 대한 소환 조사가 그죠? 불가피했던 거예요. 근데 결국 이거를 검찰은 지금 덮어버리고 간 거죠. 자, 그래서 검찰이 숨기고자 했던 이제 반쪽의 진실이 이제 드러나면 대북 송금의 실체가 온전한 실체가 이제 저는 드러나리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 자금의 흐름도 한번 보죠. 대장동 자금이 그때 KH그룹을 통해서 대북 송금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저희가 보고 분석을 했었죠. 2019년 4월 달에 저 2차로 대북 송금이 넘어가죠.
네, 근데 그 넘어갈 때 보면은 저 김상태가 보유하고 있는 착한 이인베스트에 돈을 태운 곳이 KH 건설하고 장원테크예요. KH 그룹이 돈이 들어간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KH 그룹하고 쌍방울하고 대북 사업은 같이 공조를 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 KH 그룹으로 돈 들어가는 게 또 화천대유의 김만배하고 다 연결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쌍방울 김성태하고 만나서 김만배를 아냐고 물어봤더니 정확하게 안다고 했어. 그리고 김만배가 그 출소했을 때 그 오토바이맨 최우양. 최우양이 임필순 씨가 얘기할 땐 최우양 씨가 대북 사업을 위해서 중국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그림이 이게 이렇게 그려야 정확히 그려지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이재명이나 이화영 지사가 들어갈 곳이 없어요. 지금. 진짜 저게 참 억울한 일이에요. 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작년에 취재를 하면서 또 한 사람의 인물, 변호사를 주목을 했었죠. 바로 신언용이라는 변호사였습니다. 이 사람을 왜 주목하냐면 이 사람이 바로 쌍방울과 KH그룹이 같은 회사나 다름없음을 보여주는 또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세 군데의 회사의 계열사 이사를 맡고 있었습니다. 임원을 맡고 있었어요. 쌍방울 그룹은 미래산업, KH그룹에서는 KH전자하고 장원테크 거기에 이름을 올리고 있었죠. 그리고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은 북한의 마그넷 사이트를 들여와서 그 가공하는 이 사업에 가장 관심을 가졌던 곳은 전라남도로 사실은 알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경기도보다 왜 전라남도, 그리고 전라남도가 왜 관심을 가졌나 보면 이 KH 그룹의 배상윤이 사실상 전라남도, 그리고 또 이낙연 전 지사 총리하고 또 매우 가까운 분이었고, 아예 그냥 이낙연 지사가 그 영광 그 군수 선거 때 가가지고 영광이 낳은 가장 자랑스러운, 영광인가요? 제가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네. 사람을 이제 배상윤 회장이라고 축해 올리기도 하고 그랬었죠. 어쨌든 저건 정확한 실체를 다시 원점에서부터 수사해 들어가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너무나 얼처구니없이 이렇게 엮였다라고 하는 것을 하고, 이거는 그 검찰 조직에 대한 대수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아주 가장 보여주는 사건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도 이제 그 순환 출자 구조를 보여주는 표인데요. 저희가 다 보도해드렸던 겁니다. 쌍방울과 KH그룹이 이렇게 순환 출자 구조를 한 몸인 거예요. 돈이 이제 흘러다닌다는 거죠. 그리고 김성태와 이낙연, 배상윤, 신원영 이 네 사람이 하나의 커넥션을 이루고 있다는 것도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변호사를 우리가 거론하긴 했었는데 현근택 변호사에서 우리 김관민 변호사를 너무 연결되기 전에 그 중간에 있었던 변호사 한 분이 계셨죠. 그분은 지난 총선 때 결국 이낙연 당으로 가셨어요. 맞습니다. 다 이렇게 하나하나 아귀가 맞습니다. 그때 이낙연 2019년에 이낙연 국무총리 시절에 바로 이 배상윤을 공식석상에서 지켜 세웠었죠. 우리 영광에 아주 유명한 그 훌륭한 기업가가 있다고 지켜 세웠습니다. 바로 KH그룹 배상윤 회장. 이제서야 언론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씨가 저 대장동 사건만 지금 조작 사건에 연루된 게 아니라 지금 저 대북 송금 사건도 사실 실체를 다 알고 있으면서 조용히 계시면서 그냥 안 끼는 데가 없어요. 지금 이재명 죽이기 작전에 좀 드러나 있지 않은 배우가 저는 이낙연에게도 다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저 표를 보니 더 새삼 좀 결국 이번에 강조가 됩니다. 대선 전날 국힘 가서 그 무대 위에 올랐지 않습니까? 그때 되게 어떠셨어요, 김광민 변호사님? 사람이 이렇게까지 망가지는구나. 망가진 게 아니라 자기의 본색을 이제 드러내고 자기 실질적인 정치인 고향을 나는 찾아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국민들이 몰랐겠지만 사실은 나는 내 고향은 여기야 이렇게 얘기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